1번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 사람과 뭔가 멀어진 것 같은 이유, 그 사람이 마음이 정 같지만은 않은 그런 이유, 타로로 한번 볼게요. 자, 1번 분들. 1번 분들은요, 굉장히 그 상대방 그분한테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형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처음에 이 사람과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을 때, 또는 그 상대방이 그 1번 분들한테 막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요, 나한테 정말로 정말로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나만 보게 되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나한테 너무 꽂혀서 나만 보게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 외모라든지 아니면 내 성격 아니면 내 매력 같은 것이 그 상대방한테 너무너무 딱 꽂히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랑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러이러한 연예인 아니면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정작 연애를 못 해봤어, 이런 사람이랑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뭐 그동안 그렸 이상형 같은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뭐 연애를 해보고 싶은 스타일,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스타일,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 그런 것에 부합하는 그런 조건을 내가 갖고 있거든요. 1번 분들이 갖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 분은 처음에는 나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면에 있던 그런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강렬한 감정, 요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설레임을 느끼고, 나에 관련한 거, 그리고 나랑 얘기만 해도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굉장히 막 나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런 존재로 봤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놓치시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 장기적인 관계, 그리고 너무너무 깊이 나랑 깊은 관계를 처음에는 원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성급하게 앞서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앞섰냐면은 뭐 이 썸이 됐든 간에 연애가 됐든 간에, 연애 그 이상, 그 장기간에 내 인생을 함께할 그런 현실적인 미래를 같이 보기 때문에, 당장의 뭐 즐거움, 연애 초반의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썸 탈 때의 즐거움, 그런 것을 즐기기보다는, 그리고 그 초반에만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고, 그 약간 풋풋한 감정, 그 설레임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같이 공유하고, 멀리 나중에 되돌아볼 추억을 공유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 사람이랑은 무조건 그 이상으로 가야겠어, 내 인생이 동반자로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먼저 너무 승급하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까지 가려면, 현실적으로 우리 나중에 같이 살고 뭐 결혼을 하려면,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뭐 집도 필요하고 재산이 이만큼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거 꾸려가려면은,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도 하고 있고, 나중에 얼마 후에는 이것도 할 계획이야. 그러면 이거에서 가장 최대한을 네가 맞춰주려면은 너도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인생에 대한 계획, 인생에 대한 그런 프레임, 그 다음 인생의 틀, 아니면 인생의 기준이 너무너무 확동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본인의 기준이 너무 커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그것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를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달라고 하고, 본인의 생각,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이나 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 본인의 계획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성격을 맞춰달라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맞춰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려놓은 인생의 큰 그림에다가 내가 거기를 맞춰주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또는 연애를 하려면은 뭐 서로 100% 성향이 맞거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연애할 때 그런 성향 같은 것을 100% 맞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애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썸 탈 때 이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타협해보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렇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 주도에 상대방이 끌려오길 바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춰주길 바라고, 본인의 삶,
본인의 뭐 습관이라든지 본인의 연락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취미 생활을 100%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거를 자 조금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의 경우에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고 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긴 한데 갑자기 뭔가 좀 정 같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내가 너무 좋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본인의 미래 계획에 이 사람이 잘 따라와 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은 왠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나의 미래 계획에서는 이 사람이 잘 내 맞게 나의 그런 계획에 맞게 플랜에 맞게 잘 따라와 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든다.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관계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의 마음에도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잠깐 성찰을 하거나 이 관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너무 좋은데 나의 그 인생에 같이 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잠깐은 생각하는 듯하게 보여져요. 그럼 뭔가 확신이 100%에서 약간 줄어든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전의 연애 같은 아니면 이전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자 본인이 자신의 기준에 타인을 바꾸려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타인을 맞추려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거는 굉장히 문제죠. 자 그 본인의 인생도 있지만 나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생에 맞춰서 100% 희생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같이 동반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요? 근데 본인이 자신의 기준에 타인을 맞추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 문제라는 자각 자체가 잘 없어 보여요. 자, 오히려 나는 이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날 안 알아주지? 날 이해를 안 해주지? 왜 나의 이런 좋은 계획에 왜 따라주지 않는 거지? 이러한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내로남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더 잘 지내시려면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털어놓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바라는 점이나 원하는 게 있냐 솔직히 듣고 싶다. 아니면 내가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나한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아니면 내가 당신의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는가 이거를 좀 이렇게 운을 띄워보면서 한 번쯤은 대화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분하고 이런 점에서 타협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하고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정말 아낀다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맞춰준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연애 좋은 관계는 서로가 평행을 이루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오가는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이끌어가고 잘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분들 반갑습니다. 자, 나의 그 사람, 썸 타던 그 사람, 아니면 나랑 연애하는 그 사람, 뭔가 멀어진 느낌이 든다? 아니면 그 전만큼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유. 한번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의 상대방은요, 나한테 마음이 없지 않아요. 자, 굉장히 에이스들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관계를 포기하시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놓치고 싶지도 않고요. 자,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잘해보고 싶은 의욕은 정말로 정말로 꽉 차 있는데 이분의 문제 무엇이냐면은 표현이나 아니면 연애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신 듯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 관계를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아니면 이런 가벼운 이유로 아니면 만나지는 않아요. 남들 다 연애해보니까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러한 되게 좀 아니한 이유, 가벼운 이유로 만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되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나의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충만한데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꽉 차 있는데 그런 의욕에 비해 현실의 자신은 뭔가 이 관계를 잘 이끌어내고 잘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뭐 불타는 연애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나와 가고 싶기는 하지만 이분이 연애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굉장히 있긴 있어도 굉장히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표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분 성격이 뭐 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인간관계 자체가 좀 서투신 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성격이 정말 아이 성격, 내성적이어서 자 이거 그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자체를 그렇게 이렇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성과의 관계니까 훨씬 더 어려워서 이 연애를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나한테 그런 마음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나에 비해서, 자, 이 내 나이에 비해서, 그 사람의 나이에 비해서 능력치가 너무너무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고요. 이 정도 나이면은, 뭐, 당연히 이 정도는 해봤겠지?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봤지 않았을까라고 사회적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나이면은 당연히 있을 법한 그런 거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에 굉장히 벗어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마음은 되게 굴뚝 같지만 뭐 막상 내 앞에 서면은 뭐 어쩔 줄을 모르거나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너무 부끄러워서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굉장히 그 꼭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이런 지위에 이런 거게 있으면은 뭐 이거 당연히 영혼의 경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에서 굉장히 벗어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의 사회적인 능력 또는 뭐 지위라든지 아니면 뭐 외모라든지 아니면 평생 그런 사회생활을 보면은 뭐 사회생활은 굉장히 멀쩡하게 하는데 막상 이성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가 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막상 이제 연애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그 가끔 있으십니다. 그래서 직업이 이거인데 학벌을 그 정도인데 뭐 키나 외모가 이 정도는 되는데 당연히 여자 만날 기회 많을 건데 나한테 이러는 거 뭐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자 심심해서 나를 만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나 갖고 노는 것 같은데? 나 장난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 모습과는 달리 뭐 연애 고자, 뭐 모쏠에 가까운 사람이라 아니면 진짜 모쏠일 수도 있고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애 스킬 자체가 거의 바닥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욕은 굉장히 넘치지만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리드하기는커녕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어디서 잘못 들은 연애 지식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알려준 그런 적절하지 않은 그런 연애 지식으로 너무너무 어설프게 행동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나? 나랑 잘해볼 생각이 있긴 있는 건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연애할 때 남자 역할에 대해서 뭘 할 줄 아나? 싶어가지고 만나다 보면은 너무 그 스킬 부족이 드러나서 성의 부족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이제 뭐 데이트 같은 거를 약속을 잡아서 하게 됐는데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이 멀뚱히 가만히 있고 그냥 뭐 할까? 뭐 먹을래? 본인이 나서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는 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흔히 누가 지나가면서 알려지는 흔하고 진부한 만남만 지루하게 반복하기만 할 수 있고요. 가끔은 그래서 데이트의 패턴이 아니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뭘 하려고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일 수가 있지만 워낙 행동력 자체가 떨어지거나 성격이 문제인 경우도 많고요. 이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오글거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계십니다.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다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런
어설픈 이 사람의 연애에서의 그런 어설픔을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자 받아들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리드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가르쳐 준다면은 어느 정도는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리드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나의 서운함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런 싫은 감정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면 내 선택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어 가신다면 오히려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관계는 진짜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여잔데 이렇게 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역할을 해도 될까? 아니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다 데이트 코스도 짜오고 먼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먼저 리드도 잘 해주고 내가 뭔가 하자고 하지 않아도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계획을 쫙 짜와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가득한데 그 반대로 내가 혼자서 남자처럼 이 일을 다 이끈다는 게 괜찮을까? 이 역할을 내가 계속 해도 나중에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리드하지만 저 사람이 따라오기만 하는 거야. 언제가 내가 실망해도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냉정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분은 성향에 맞는 분을 만나시면은 자, 여자지만 그 리드를 잘 하시는 분, 적극적으로 내가 이끄는 연애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으신 분한테는 이게 최고의 상대예요.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성향이 안 맞아서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누군가의 단점은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장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분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자, 나한테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을까? 자, 한번 타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겉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자, 굉장히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아예 그냥 내성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친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섞여서 어울리기도 굉장히 잘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격 좋단 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 있게 몰입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관심 있는 대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다가가고 용기 있게 다가가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닌가? 괜찮지 않나? 저 사람이면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나한테 문제가 있나 오히려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없어서 나한테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에서는 굉장히 뭐 열정 있게 뭐 몰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으로 볼 때 하는 걸로 볼 때는 그게 문제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너무너무 이제 인내심도 있고 사회생활 너무 잘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되게 괜찮겠다. 저 사람 만나면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저런 사람이면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오히려 겉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회피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을 땐 정말 좋아요. 이런 성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결국 완벽한 연인이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본인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관계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뭔가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대화를 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에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자 여기까지 하자 이런 관계 자체를 뭔가 여기서 해결을 보거나 이런 시도를 하진 않고요.
일단 아무 말 없이 도망부터 가고 말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도망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일단 피하고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요런 모습과는 달리 뭐 연애라든지 썸이라든지 이런 이성관계 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일단 뭐 손부터 놓고 도망치는 편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굉장히 크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죠? 바로 잠수죠. 잠수 굉장히 많이 타시는 그런 성향 중에 하나예요. 잠수 문제로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인간관계 있잖아요. 자, 연애나 썸 같은 그런 이제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 정말 정말 서툴고 아니면은 뭐 배려심이 부족하거나 자기 감정만 알고 그 아는 되게 이기적인 성향이 있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숨어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질지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한 그런 자각 같은 거를 아예 하지 않는 되게 개인적, 이기적인 그런 폐쇄적인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이런 사람은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 불안감을 대처하고 상황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이 관계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수 타는 사람 정말 최악이죠. 자, 자기 마음 편하자고 상대방 마음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자, 상대방이 다 극복하고 그리고 잠수 타고 나서 자, 그 잠수 당하면은 얼마나 굉장히 뭐 답답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 상대방은 자기를 자책하고 하다가 겨우 극복해서 자, 자기의 생활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쯤 돌아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잘 지냈어? 뭐 그때 우리 좋았었잖아. 나 그때가 너무 그리운데 그때처럼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나도 너를 너무 많이 그리워했어 하면서 엄청난 뒷북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처하느라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폰을 잃어버렸어.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아프셨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아니면 뭐, 일이 너무너무 바빴어. 이렇게 뻔히 보이는 뭐 바보 같은 변명이나 이런 대처에 내가 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좋아하고, 뭐,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아니면 남은 감정에 대한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잠수를 탔든 간에 아니면 전같이 이제 굉장히 둘 사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텐션이 뚝 떨어져가지고 전같지 않거나 뭐 연락도 조금 그전만큼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눈빛에서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만큼이 느껴지지 않거나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장점도 많고 조건적으로 보면은 되게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감정적인 면에서는, 관계적인 면에서는 되게 해결 능력 떨어지고 실현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자기 행동이나 마음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아니면 뭐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정말로 잠수를 탔거나 아니면은 뭐 잠수 탈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마음을 거두어 둔 그런 상태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런 사람 같은 분. 자, 제가 사람 상담하다 보면은 뭐 잠수라든지 아니면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가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아니면 연락은 되지만 뭔가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피하고 자, 말을 딱 내가 뭔가 이 사람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거나 뭐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인데 그 말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담아놓고 자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감정적인 교류 자꾸를 막아놓거나 자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되게 놀라고 답답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처받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 이렇게 내 손아귀로 완전 쥐고 컨트롤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걱정이 조금 되네요. 자 그럼 이만 상담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사람의 마음이 정 같지 않은데 그 사람 나한테 왜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지? 자, 그 이유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카드를 보면은 뭔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죠. 뭔가 어둡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카드 그대로 이 카드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정말 어둡죠. 진짜 조금 안타깝고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애초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악마 카드인데 다른 악마 카드와는 다르게 자, 여기에 뱀을 이렇게 감고 있죠. 자, 이 뱀이 나타낸 것은 뭐 속임수라든지 뭐 사탄의 심부름꾼 뭐 악마의 심부름꾼 뭐 요런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일 수가 있어요. 자, 작게는 이런저런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도 있고요. 애초에 접근할 때부터 모든 거를 속이고 나한테 접근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연인이라든지 뭐 썸 상대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을 속이고 접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자,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자기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속이고 결혼하고 그런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이게 드러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학벌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나이를 속인다든지 아니면 뭐 나의 재산은 요만큼인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걸 속인다든지 뭐 정말 심하게는 뭐 용납 못할 과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속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다녀왔는데 나는 미혼이야 라고 하면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아예 숨기고 만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연인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게 나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연인인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그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 심지어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범죄 이력이 있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자, 지금 당장에 이런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뭔가 크게 무너지고 깨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견고한 타워, 뭐 두꺼운 벽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벽은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믿음, 굳건한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는 나의 그 사람에 대한 내 신뢰, 뭐 믿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내 정보,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허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은 내가 힘들어질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런 나쁜 사람한테 마음을 준 내 자신이 싫어져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이 사람이 나쁜 것이에요. 내 잘못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쁜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 사실이 들킬까봐
아니면 그런 것을 내가 알게 될까봐 뭔가 나를 잠시 멀리하거나 아니면은 들킬까봐 뭔가 의심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조금 떠났나? 뭐 좀 나랑 멀어지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나쁜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기 전에, 정말 큰 상처 주기 전에 하루라도 일찍 뭐 알게 돼서 다행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알고서 뭐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나한테 뭐 나쁜 의도로 가지고 접근했고, 그 다음에 나는 뭔가 속이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좀 똥발바닥 치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뭔가 뭐 어떤 나한테 마음이 멀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뭔가가 있다 싶으면은 한번 감정을 잠깐 꺼두고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인데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말리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뭔가 걸리는 점이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있거나, 자,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힌트를 주거나 뭐 저 사람은 조금 별론 것 같아. 꼭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네가 만나온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힌트를 주거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공통적인 점은 이 사람은 조금 그렇다, 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마음이 가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듣거나 흘려 듣거나 뭔가 좀 잘 안 들으려고 노력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내 스스로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흘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에 이런 의견이나 타인에 들은 그런 생각에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말이라면, 아니면 뭔가 촉이 아니야, 뭔가 잠깐 너무 빠지지 마라고 내 촉이 나를 말리는 것 같으면은 그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잃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혼자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홀로 살 수 있고, 나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기는커녕 이 사람 하나 없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뭔가 크게 불행이 오지도 않고요. 오히려 나는 이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접근한 것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없다면은 허점만 딱 하나, 그것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범분들 충분히 멋진 인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충분히 다른 인연 찾을 수가 있고요. 뭐 혼자 솔로가 된다고 해서 뭔가 초라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은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내 촉에서 뭔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자, 이 관계를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